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전자전기 학과 학종으로 좀 지원하려는 학생들을 불러놓죠. 그래서 제가 1점대 후반에서 3점대 라인으로 학점 합격이 형성된 학교가 어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방송은 학종입니다. 교과가 아닙니다. 교과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입결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 컷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학종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과라든지 성적 같은 경우는 뭐 표준편차라든지 그 수강자 그 모든 걸 다 고려하다 보니까 정성평가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라인이 이 대학교에서 학종으로 합격했구나라는 점을 참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전자전기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특히 전자전기만 아니고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정말 비교과가 굉장히 많이 좀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가 현재 그러잖아.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서류형과 면접형이 나눠지면서 서류형은 자연계열만 지원할 수가 있고, 그다음 면접형은 인문계열만 지원할 수 있게끔 딱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서류형만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서류 하나만 보더라도 이 학생이 어느 정도로 자기 전공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충분히 생활 기록부 하나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신은 좋은데 비교과가 그냥 보통이어가지고 떨어진 학생이 있었고요. 내신은 그냥 좀 부족해요. 대수 좀 부족한데 정말 비교과를 굉장히 잘 챙기고 자기 전공과 관련돼서 굉장히 잘 심화시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합격하는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가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가 학생이 있거든요. 이제 올해 근데 그 학생은 3중 후반이에요. 3중 후반인데 물론 이제 경희대 디스플레이 학과를 3중 후반으로 간다는 건 상당히 좀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공계 2점 초중반 라인으로 형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학생 우상향으로 썼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지방 거점도 쓰고 어디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딱 썼는데 최종적으로 경희대를 합격을 해버렸어요. 근데 딱 보니까 굉장히 비교과를 굉장히 심화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공계열의 학생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심화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과목을 다 심화시키는 좋긴 좋은데 그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힘들다. 그래서 최소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돼서는 고등학교 이공계열이나 이제 모든 계열도 마찬가지지만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고1 때부터 쭉 이게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다음 고3 때는 꼭 전공과 관련된 굉장히 심화 능력을 반드시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노력을 하시고 그 점을 관해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주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 점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듀맘띵 어플에 그 주제를 계속 리스트를 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1점대 중후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전기가 이제 성균관대라든지 그다음 연세대, 홍익대, 그다음 이화여대가 있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2점 초반 합격생도 있었습니다. 자, 성균관대, 연세대, 특히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뭐 특목고 솔직히 서성한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런 학교를 많이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많이 학교 선호하고 있다 보니까 성균관대에서 이제 자기가 종종 기계 전자전기 쪽을 해가지고 그냥 뭐 두루뭉실하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활동했던 애들 합격한 게 아니고 딱 하나만 봤습니다. 하나만 딱 하나만 뭐 정말 어떤 전자 전기 중에 딱 하나 있죠. 하나 그 주제 하나만 포커스 맞춰가지고 그거서 최대한 그거서 어떻게 더 그 제품과 그 기술을 발전시켜서 어떤 기능을 더 향상시킬 것인지 그게 매우 정교하게 굉장히 하나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점대 초중반 학생들 같은 경우 고려대 학업 우수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융합전자공학과가 있는데 한양대 융합전자공학 2점 극초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2점 후반 합격한 학생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특목고 학생이었습니다. 일단 서강대 역시 2점 극초반이고 건국대도 2점 초인데 2점 후반 합격생도 있었고요. 자, 경희대 전자공학과가 2점 초인데 경희대 같은 경우도 3등급과 4등급 라인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공학부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전자공학부에 보시면 융합전자전공이 있고 전자시스템 공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학추인 학종,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학종에서 2점 초중반 라인으로 형성되었거든요. 그런데 2점 후반대 합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자, 그다음 서울시립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역시 2점 초반 라인에 평균으로 잡혔습니다. 자, 그럼 2점 중후반 학생이라면 자, 학종으로 비교과 내가 정말 잘 갖췄다.
그다음 수행평가 나름 열심히 했다. 그다음 내 진로 굉장히 심화시켰다라고 하면 2점 중후반이라면 저 어떤 대학교 지원할 수 있을까? 이제 대표적으로 광운대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점 초반 합격자도 있어요. 그래서 2점 지원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 전자공학부가 아까 말 융합전자 전공, 융합전자도 있고 전자 시스템도 있고 지능전자공학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학과가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 2점 중후반 합격 라인으로 평균이 그렇게 학종 라인이 형성되었고요. 그다음 동국대가 있고 서울과기대가 있는데 서울과기대의 전기정보와 그다음에 전자 IT 미디어 공학과가 2점 중후반인데 3점 초중반 합격자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있고요. 자, 3점 초 합격자도 있고 숭실도 역시 2점대 중후반 라인으로 형성되었지만 3점 초중 합격자도 있습니다. 숙명여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3점대 중반 같은 경우는 명지대에서 그렇게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전기에서는 어떤 학생을 선호할까요? 당연히 수학과 물리학, 화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학이란 미적분, 그냥 물리가 필요하겠죠. 자,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수학과 미적분이 아니 미적분과 물리냐면은 이제 제가 항상 그래요. 면접 보고 나서 면접관님이 뭘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말 합니다. 미적분과 그다음 물리에서 많이 물어봤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장기를 지원 학생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물리를 반드시 심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를 다루는 것에 흥미가 있고 특히 하나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여러분들 끈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점에 문제를 부딪혔는데 그것을 팀원들끼리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노력하고 선생님께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끈기와 인내심을 반드시 동아리라든지 특히 행특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보여줄 필요가 있는 그 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독서가 필요합니다. 이제 전자전기면 기계 쪽이니까 이공계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전자전기를 하더라도 예술, 그 다음에 인문학, 그 다음에 사회학,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윤리적 의식과 함께 앞으로 4차 산업에서는 인공지능에서도 윤리가 많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역량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 비교과로서 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수학 문제는 수학 실력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정리니까 논리적인 사고방식도 당연히 행특이라든지 자율이나 특히 과세특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 있는 학생들 선호하는데, 진짜 신재생 에너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독서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그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이제 제가 조언했거든. 그쪽으로 하면 동아리 활동 한번 해봐라. 충분히 또 영향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자전기에서는 어떤 책을 추천할 수 있을까? 이제 대표로 수학 없는 물리라는 책, 그 다음에 일렉트릭 유니버스는 아실 거예요. 아마 전자전기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유니버스가 기본적으로 다 읽고 그것을 심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역량을 두는 학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IT사 팩, 그 다음에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그 다음 무지개 원리, 그 다음 크게 보고 멀리 봐라,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물리학, 그 다음에 수학 천재를 만드는 두뇌 트라이닝,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있죠. 파인만의 6가지 물리 이야기, 이 책들이 전자전기에서 추천 도서로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단지 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어떤 보고서 연결시켜서 심화시킬 건지 그 점을 잘 구상해 보시고, 이번에 이제 상하기록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점이 부족한지, 특히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거, 미적 분야라든지 물리, 그 다음 동아리 활동에서 좀 발전되는 것을 보여주는 건지, 진로 활동에서도 발전성을 보여주는 건지 그 점 꼭 체크해 보시고, 올해 새해는 어떤 점으로 더 진로를 더 심화시켜서 발전된 역량을 보일 것인지 미리 계획하시, 미리 준비하시, 미리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한다 나오지가 않아. 여러분도 수시로 뭐 네이버 뉴스 그 다음 뉴스 보면서 여러분의 정보 심화시킬 소재가 일단 어떻게든 그것을 찾아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시간과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지금 당장 하면 되겠지가 나오는 거 굉장히 좀, 제가 그 보고서를 보더라도 너무 빈약해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